김민입니다. 질문은 네, 뭐 기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상세기전 관련 협의를 사실 외부 알려지기보다도 상당히 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 IT 인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언제부터 진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상세기전 말고도 국내 다양한 IT들이 많은데 왜 그중에서 상세기전을 좀 선택을 하셨는지.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네.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창세기전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이야기가 된 거고요. 아시겠지만 김영태 대표님 그리고 슈퍼대 이주원 부사장님이 원래 같이 창세기전을 만드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소프트매트 쪽 이야기를 좀 틈틈이 듣고 있었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ESA로 변경이 되면서 IP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시작된 거고요. 그 뒤로는 좀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IP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다른 회사들처럼 IP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단지 좋은 기회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IP가 있다면 저희도 도전하고 싶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창세기전 IP를 이용해서 콘솔게임 시장도 진출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동안 국내에서 이제 콘솔 시장 진출하시는 되게 훌륭한 기업들은 많긴 한데 이 콘솔 패키지 게임을 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없었어요.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제 창세기전이 콘솔 시장에 진출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사실 창세기전이 내수용 IP잖아요. 일본에서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반응을 못 내고 사실상 내수용 IP라고 생각했는데 이 IP를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만 한정돼서 이제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글로벌로 진출하실 계획이 궁금하고요. 글로벌 진출하시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이제 진출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콘솔은 아시겠지만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는 시장이 엄청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모바일 게임도 국내가 경쟁이 치열하니까 다들 글로벌로 나가는 것처럼 국내에만 한정지어서는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콘솔 왜 그렇다면 콘솔이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식 석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컨텐츠 기업으로서 저는 스퀘어닉스가 올해 초에 발표해서 주주총회에서 발표했던 자료에서 두 개의 원을 그려놓고 트리플 A급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과 그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MMORPG로 모니타이제이션 하는 것을 동시에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저는 게임 회사로서 추구해야 되는 이상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프랜차이즈를 구축하기 위한 콘솔 게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니타이제이션은 MMORPG나 모바일 게임 같은 곳에서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전이 내수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전이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좀 접근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전은 좋은 포텐셜, 아주 큰 포텐셜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IP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 IP를 가져옴으로써 물론 기존의 팬분들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한국을 벗어나서 글로벌에서 이 IP가 정말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이야기가 있는, 좋은 캐릭터들이 있는 멋진 IP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더 강하게 강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서 휴대용 콘솔 플랫폼이라고 남기셨는데 콘솔명을 딱히 지정을 하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현 단계에서 그렇게 크게 계획을 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만. 일단 정확한 건 일단은 개발팀이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발팀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 개발팀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를 같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큰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닌텐도와 소니가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다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큰 차이가 있는 디바이스이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개발팀과 협의할지는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발팀과 협의하면서 기종을 결정할 건데 아직까지 어느 기종인지는 크게 계획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창세기전 IP의 대략적인 활용 큰 그림도 궁금하고, 현재 창세기전에 톡까지 나온 상태인데 혹시 추가적인 톡 작업도 혹시 이제 따로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창세기전 시리즈의 이제 수업작이나 아니면 스피노프 아니면 리부트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콜라보레이션도 데스티니 차일드가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개발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의 이 IP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IP를 멀리 알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의 리메이크에 일단 집중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첫 번째는 생계전 IP로 개발되는 게임 중에 포리비 게임이 있었는데 그 포리비 원래 상세 소맥 쪽에서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IP를 개발하시면서 혹시 그 포리비에 대한 개발이나 혹시 출시 계획 아니면은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하나랑 그 창세전 IP는 저기 조이시티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허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이시티랑 또 어떻게 좀 창세전 IP를 협업을 하고 있을 예정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좀 보시면. 정확하게 포립 안에 이제 주사위 잔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사위 잔영은 아시겠지만 소프트맥스와 ESA와 훨씬 연관 예전 상태고요. 이제 오랫동안 창세전과 주사위 잔영의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개발팀이 잘 개발해주고 계시고요. 포립의 발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ESA와 얘기도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이시티나 조이시티도 IP. 조이스틱하고는 면적이 있었는데 이제 김세훈 이사님이 워낙에 훌륭하신 개발자시라서 그쪽에서 개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방금 조이시티 말씀하셔가지고 소프트맥스의 창세기전 IP를 성격으로 인수하면서 기존 계약서는 승계에 되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뭐 원래 위메이드에 투자받은 100억 중에 그러면 30억 정도 썼는 걸로 기억되는데 그럼 나머지 70억을 어느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재무제표는 제가 다 오픈하면 혼날 것 같아서 정확한 건 오픈 못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올해 이제 진행했던 포르시님들이 좋은 성적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유메이드가 투자한 거 외에도 저희가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내년 사업 계획하고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많은 개발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금 이제 공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미리 지금 계약 체결된 것도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뭐 개발팀 빌딩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뭐 진척 상황 같은 거를 좀 듣고 싶고요. 그 창세기전 이제 IP 확보하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 대차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차에서 좀 여러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개발팀 빌딩 부분은 일단 제가 좀 의도적으로 열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지금 대답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고 콜라보레이션 관련해서는 데스티니 차일드가 제 물살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제가 좀 더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잘 가져가자라고 내부를 끌고 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이주환 부사님 같이 그 과거 소프트맥스 직원이랑 그 김영태 대표님 같이 그 과거에 이제 그 창세전 시리즈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창세전 IP 관련된 게임들은 시프트업이랑 또 함께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소프트맥스 직원들이 또 시프트업에 좀 갔다고 들었어요. 직원들이 이제 시프트업에만 갔는지 아니면 그 넥스트 플로어에도 좀 갔는지 이 직원들 비중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시프트업으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잘 정확하게 몰라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시프트업은 저희에게도 데스티니 차일드가 워낙에 중요한 타이틀이라서 그 데스티니 차일드와 창세전은 별도의 팀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창세전 팀은 또 제가 좀 주도적으로 팀을 리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전 그동안 리메이크 요구 많았는데 스맵 쪽에서는 솔직히 반응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었다가 데스플로 오자마자 바로 리메이크
한다고 해서 좀 다들 놀랐는데 이렇게 바로 리메이크부터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 지금 10대, 20대에게는 창세기전은 아주 생소한 IP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30, 40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IP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새로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금 30, 40대 층에게도 약간의 추억처럼 남아있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는 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창세기전 IP가 다시 한번 각인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무래도 리메이크가 좀 여러 군데 많이 되고 있는데요. 파판도 나오고 있고 활프레이도 나오고 있는데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데는 좀 그대로 느낌 살려서 하는 데도 있고 완전히 버전업 시키는 데도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개발팀하고 제일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창세기전 2, 3 리메이크는 어떻게 만들어도 저는 욕을 먹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팬분들에게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의욕적으로 시스템적인 게임적인 플레이적인 부분을 완전히 리빌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시나리오적인 것만 현대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잘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특징적이었던 게 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다 좀 제거를 하시고 새로 이거 현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욕과 개발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지금 뭐가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현 시대의 SRPG가 명확하게 시리즈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게임들을 많이 참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현대적으로 내용을 좀 만지신다고 그러셨는데 뭐 스토리라인에 뭐 변경점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 지금 뭐 배경에도 있지만은 일러스트레이터가 각 제각각이 지금 시리즈마다 그걸 뭐 누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담당하시게 되는지 김영태 대표님이 담당하시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는 무조건 그 기존의 2, 3 시나리오를 다 그대로 되살릴 생각이고요. 그뭐 태자나 살라딘이나 이런 중요한 캐릭터들이 현 시대에 다시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실 저도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개발팀 세팅하고 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보면요. 이제 엔딩 부분에 이제 멀티 엔딩 같은 것도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멀티 엔딩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시나리오를 그냥 잘 보여주는 것에 최대한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 리메이크를 발표 중에 2랑 3인데 사실 그 사이에는 레전이라고 굉장히 스토리에서 중요한 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을 건너뛰고 3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성이 잘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제 외전들인 서브윙 왕치고 템페스트, 크로우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외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하고 싶긴 한데 저는 일단은 두 개의 기둥을 잘 세우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후속작들의 리메이크도 이 2, 3 리메이크하는 팀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개발 단계에서 계속 여쭤볼 것 같습니다. 잠시 질문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전 기억하는 게 틀린데 틀리는 파트인데 그 원래 일러스트 10탑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10탑이랑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업을 창세기전 아이디어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창세기전이 지금 올해 온라인으로 나왔습니다만 포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흥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 창세기전 4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처리하고 그래야 힘들어지나요? 일단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개발팀 빌딩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형태님과는 김현태 대표님과는 저희가 리메이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일단 약속을 해주신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데스티니 차일드를 만들고 계시고 대표님이시라서 뭔가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리면 또 데스티니 차일드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전 4는 지금 현재는 ESA가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관련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퀘어 에닉스 얘기하셨는데요. 스퀘어 에닉스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가 되더라도 그 기존의 개발을 참여하셨던 분들의 많은 이제 좀 감수나 이런 게 좀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 리메이크 하는 경우는 순수하게 그 자료만 가지고
그 넥스트 플로에서 만드시는지 아니면은 그 기존에 참가하셨던 분들도 뭐 그냥 뭐 특별적으로 이제 함께 섭외하셔가지고 같이 개발하실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영업 퍼블리싱이라는 데는 주단팀도 창세전을 만드셨던 분들이 많이 소속되어 계시고 어떻게 팀을 구축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소프트웨스 몇 번 방문해보니까 그 소프트웨스 이제 내부 창구에 뭐 그 설정이나 뭐 다양한 이제 그동안 이제 개발 프로젝트 관련된 문서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양도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궁금한데요. 네, 디지털 콘텐츠와 그 실물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연결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창세기전 시리즈의 대단한 팬이라고 들었는데 좀 리더하실 계기가 궁금하고 이 게임을 다시 좀 만들시게 된 처음으로 궁금해서 뭐 일단은 90년대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에게는 뭐 어스이시아 스토리나 창세기전 같은 타이틀들을 뭐 잊을 수 없는 타이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시작을 파이널 판타지와 드래곤스로 시작했지만 그 한국에서도 이런 게임이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큰 인상의 기억을 줬던 타이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전은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 아주 독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이 큰 상태에서 지금까지 저도 개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좋은 기회로 이 리메이크를 제가 담당해서 기쁘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크기도 하고 이 정도에 개발하셨던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창세기전 IP가 지금 이제 좀 모바일 게임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넥스트 플로어에서는 창세기전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제작 개발 계획이십니까? 사실 이게 왜 익스플로러 휴대용 콘솔로 창세기를 리메이크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휴대용 콘솔로 만드는 게 개발팀 분들에게도 유저분들에게 약간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발팀에게는 그러니까 뭐 저도 개발자라서 소위 말하는 대작병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대작에 대한 욕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휴대용 콘솔이라고 하는 딱 기준점으로 우리는 이 정도로 컴팩트하게 만든다는 기준점을 정한 거기도 하고 뭐 PC나 모바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뭐 욕심이나 잡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스탠드얼론으로 명확하게 시나리오를 현 시대에 잘 보여준다는 지적을 필요해요. 유저분들에게도 사실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휴대용 콘솔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PS4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얼마나 뛰어난 그래픽이 대작이 나올까라는 기준점이 생길 텐데 저희가 그런 대작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저에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정도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은 이 2, 3 리메이크를 끝내놓고 다음 스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팀을 꾸리지 않으신 상태고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창세기전을 따로 리메이크하거나 뭐 다른 IP를 통해 다른 게임 만들기보다는 그 원작에 대한 이제 그 대해서보다는 이제 그대로 좀 다시 흔들겠다 정도 이제 스탠스가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기존의 게임들과 크게 차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 시대에서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SRPG 시리즈로 하면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파이어 엠블렘과 슈퍼 로테전 두 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두 작품 모두의 팬이고 이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스템들이 계속 얹어지고는 있지만 근간은 초기에 잡았던 시스템들이 계속 타고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캐릭터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유저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전도 게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멋진 시나리오와 멋진 캐릭터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원작에서 그런 중요했던 뭐 아스라 파츠노 같은 그런 궁극기들이 창세기전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게임성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개발 출시한 작품이 공동 개발 타이틀을 대부분 내거든요. 그리고 자체 개발자는 딱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 올해 세분 중에 2종 꽤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러면 내년도 퍼블리싱 공동 개발 타이틀은 몇 정도 예상하시고, 그리고 자체 개발작은 또 어느 정도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시기상 문제로 아니 시기의 타이밍 이슈였던 것 같아요. 계속 나왔던 건 그런 타이밍 이슈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일단 자체 개발작이 하나 정도는 확신은 어렵겠지만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외의 작품들은 저희가 그 올해 세 개의 집중안을 일단 명확하게 내년도 계획을 세워놓은 게 아직 아닌 상태라서 명확하게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가 이제 퍼블리싱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설명한 지 첫 해인데 올해 좀 회사가 좀 어떤 정도 성적을 거뒀고 어떤 정도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나온 대차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거든요. 이슈마다 거의 뭐 인감으로 석점급이다라는 이슈도 굉장히 많아요. 이에 대해서 좀 김민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은 숫자적인 성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대략 다 작년에 성적보다는 너더스 배 이상의 매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스티 차일드 관련한 논란들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퍼블리셔의 책임을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잘 개선해 나갈 거라고 예측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후에 별도의 자리에서 얘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연구소에 개발을 하자. 그리고 뭐 내년에 뭐 달라질 계획 또 같이 해서 지하연구소는 여전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 내년 초쯤에 지하연구소에서 만드시던 후속 타이틀인 키도가 발매 예정되어 있고, 그 팀이 또 다른 시작을 시작하셨고요.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피노팀 관련해서 신작이 어떤 방향이고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은 콘솔작이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네. 뭐 러프하게나마 지금 개발 중이신 창세기 전에 리메이크 타이틀의 오픈 시기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넥스플로어의 기반의 핵심 IP는 사실 드래곤 플라이트였는데,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드래곤 플라이트 IP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걸 바탕으로 좀 다양한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넥스플로어는 그러면 드래곤 플라이트와 창세기전이라는 그 큰 IP 두 개를 좀 주축으로 개발이 좀 이루어지는 건지, 좀 방향성에 대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래곤 플라이트는 그 드래곤 플라이트 디렉터이셨던 김석현 디렉터님이 계속해서 세계관을 확립해가고 있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트 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스피릿 캐쳐와 브레이브 존도 같은 세계관이고요. 그리고 김석현 디렉터님이 만들고 계신 신작도 드래곤 플라이트 세계관이고요. 그래서 연대기처럼 구성하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고, 그리고 그 두 IP가 저에게는 소중한 IP고, 그 외에도 또 새로운 IP들을 만드는 노력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키도 팀도 키도 세계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새로운 IP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메이크 타이틀 오픈 시기 네이밍 타이틀 오픈 시기는 이것도 이제 개발팀 확정되어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후년을 넘기고 싶지 않다라는 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대표님이 항상 그 뭐 기자간담회나 인터뷰 때 콘솔에 대해서 되게 좋아한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최근에 뭐 작년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신형 콘솔이 나오면서 계속 국내에서도 이쪽 시장이 매출적이나 뭐 규모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 속에서 대표님이 어떻게 최근에 이제 콘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네, 한번 궁금한 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콘솔 시장이 저는 한국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만드는 콘솔 게임들을 글로벌로 출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글로벌리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최근에
크리스탈아트 이제 마케팅을 다시 시작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서비스를 종료한 줄 알았거든요. 잘 안 되는 게임도 그냥 계속 같이 가져가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퍼블리싱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말씀해 주세요. 작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서비스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고치고 뭔가 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아츠는 뭐 디테일한 일정을 제가 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뭐 뭔가 크게 준비 중이다라고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크리스탈아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아까 이제 앞에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거 하던 유저분들 이제 약간 좀 버림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신작이 나오면 계속 뒤에 게임들이 버려진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신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드렸다면 좀 저성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꾸준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프렌즈런 같은 경우에도 GPU가 좀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시즌2를 업데이트했고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탈스도 풍성한 준비 중이라서 저희는 어쨌든 계속 즐거움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줍니다. 그 콘솔 시장도 원래 글로벌 시장이 원래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어떤지 궁금한데 창세기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 게임의 뭐 우수성을 가지고 이제 뭐 글로벌 진출한다는데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넥스트 프로의 전략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운영하실지? 일단은 사실 저도 뭐 만들고는 있지만 출시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도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지 퍼블리셔나 아니면은 그런 조력자들하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사위 그냥 퍼블리션도 이제 퍼블리싱 맡게 된 상황이신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IP 마그나카가 되지 않으시고 그래서 원래 콘솔로 나왔던 게임이라서 혹시 창세기전이 잘 된다면은 마그나카 쪽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퍼블리셔 원자를 선언하시면서 그 이상적으로 삼았던 퍼블리셔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올해 좀 얼마나 될까라고 자책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뭐 시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신 분인데요. 모든 문제를 저기 되게 스페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를 저기 대표님 탓으로 말씀하시면서 좀 개발사를 보호하려는 스탠스를 많이 보이세요. 근데 반대로 이게 개발사를 보호해준다는 이미지도 합니다만 반대로 개발사를 컨트롤 못하는 이미지도 되거든요. 퍼블리셔 사업하시기엔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퍼블리셔 원년의 구성하는 이미지를 얼마나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저희의 도전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크리스탈스나 프레임처럼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는 아직 계속해서 노력 중이고 더 좋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셔 이미지에 관해서는 사실 저는 이게 퍼블리셔의 그런 책임이자 의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물자리였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했던 질문에 약간 겹치는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올해 요즘 상당히 게임 성적 초반 성적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보고 좀 배우시게 될 거를 생각해서 느낀 것도 있을 거고 이를 좀 어떻게 좀 보완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란스라는 시리즈 그리고 크레스트라스의 큰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일단은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새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프란스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좀 독특한 시스템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의 반응을 면밀하게 보고 있고 데이터 측면에서 어디가 문제였고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가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개발팀은 개발팀대로 뭐가 더 재밌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어찌됐든 저희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개발팀도 저희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저는 어차피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나온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게임들이 전부 다 카카오, 포카코가 아니고 카카오 캐릭터를 따는 건가요? 계속 이제 그동안 카카오랑 계속 협업을 계속 해오셨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상생이전 관련된 IP라든가 이런 같은 향후 게임들도 다 카카오 쪽으로 나올 계획이신지. 그 부분은 아직 그 게임마다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협업을 하는 이유도 어쨌든 저희가 거대한 기업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만약에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카카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뭐 이게 사업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얘기를 뭐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걸 하려면 회사의 확장이 필수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좀 뭐 아예 뭐 장기적인 걸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뭐 적어도 내년이라도 좀 회사를 좀 어느 정도까지 좀 키우실 생각이 이게 뭐 매출이 됐던 인력이 됐던 좀 목표를 좀 어느 정도 잡으셨으면 뭐 그거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네, 키우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잡고 있는 4가지 키워드가 라이브, 그리고 새로운 게임들,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콘솔 이렇게 4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다 전부 프로페셔널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커질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 안 된 것들이 많아서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고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게임 외에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IP 다각화 사업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 진행 전개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아직 게임에서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에만 집중할 생각이고요. 물론 마케팅이나 홍보 측면에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피규어나 아니면 아트북 같은 것들은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래곤 플라이트의 달력 수익 등을 이제 기부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내년도 사회공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계획?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그 구성원들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태고요.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진상훈 팀장님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열정적이신 분이시라서 내부에서 계속 메시지가 있고 다만 올해는 조금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겼던 것들이고 내년에는 그런 구성원분들의 그런 요청이나 니즈를 많이 크게 가져가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드래곤 플라이트 장애인대회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매우 유의미하고 인상적인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글로벌이랑 콘솔이랑 신작이랑 라이브 하셨는데 앞에 2개는 뭐래도 괜찮았고 했었는데 2가지는 새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좀 목표가 좀 정해진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목표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콘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저희에게는 도전인 거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엄청난 성적이 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대신에 차근차근 개발력을 올려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사실 저희는 이제 똑같이 이것도 도전자지만 그 한국 저희가 내부에서 한국에서 출시했던 드래곤 플라이트나 나이스 오브 플레이나 엘브리스 같은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글로벌에서 도전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스터디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혹시 국가가 좀 이런 국가를 타겟으로 한다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어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게 일단 좀 더 크고요. 좀 의외이긴 한데 정확한 것이 기억이 안 나네요. 터키였었나 카카오 버전 드래곤 플라이트가 갑자기 매출 순위 확 폭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 저희가 알아보고 싶었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못 알아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그 글로벌 언빌드는 아직은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도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 무거운 질문만 있는 것 같아서
가벼워지는 기회만 드리려고. 항상 대표님 사석에서 호도 게임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셨었잖아요. 어쨌든 첫 타이틀로 사실 창세기전이 어쨌든 창세기전이나 키도가 이제 그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은데 뭐 결과와 상관없이 뭐 대표님 항상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트리플레이크 타이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변하지 않으셨는지. 네, 그 생각은 정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기 위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해보셨겠지만 파이널 판타지 15 같은 걸 보면서 저는 어쨌든 어떤 IP로든 이런 스케일의 게임을 저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뭐 지금 만들려고 하면 이제 저도 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스텝씩 밟아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전 IP 협상 과정에서 뭐 사무적인 얘기 말고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IP 계약을 좀 하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을 텐데 좀 그 중에서 좀 뭐 기억에 남는 뭐 말이 좀 있으셨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창세기전을 다도 오랫동안 개발하신 분이 많았었고요. 그 소프트웨어에는 10년, 15년씩 만드신 분들이 많았었고, 강력한 애정이나 그런 설정들에 대한 리빌딩 혹은 프리퀄이나 리부트 아니면 후속작에 대한 좀 애정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일각에서 이제 회사 사명이 바뀌고 나오는 그 직원들을 좀 넥스트 플로어에서 다 걷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아까 글로벌 진출 얘기를 하셨는데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 그런 기획에서 이제 일본 진출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게임 내 콘텐츠 자체에서 지금 외생 논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이제 구점을 통해서 한국적인 게임이라고 하지만 유저들은 전혀 그렇게 지금 참가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퍼블리셔 이제 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데스티니 차일드 관련해서 좀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시된 그 넥스트 플로 게임들을 보면요, 그 콘텐츠적인 문제보다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운영팀에서 이제 좀 논란이 많지 않나 이런 지금 업계 의견들이 많은데, 운영팀을 새로 세팅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좀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좀 잘해보실 계획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다 제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순간순간에 중요한 판단들을 내려야 될 때 저도 다 같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멤버분들 다 좋으시고 내년에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올해 지금 방금 전 질문은 뭐 연상상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넥스트 플로어에서 내놓는 타이틀들은 게임을 해보면 이게 개발자들이 좋아서 만들었다는 좀 느낌이 강했거든요. 이게 이 개발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좀 게임을 계속해서 계실 건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들이 우리가 재밌으니 이걸 더 재밌게 만들어보자라는 감정이 단순히 이건 좋은 요소들이니까 다 가져와야지라는 부분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좀 장려하고 싶은 쪽입니다. 엑스플로어. 뭐 이렇게 데스티니 차일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뭐 과금 문제 같은 게 지금 아무래도 유저들이 굉장히 좀 민감해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다음 게임들에서는 어떻게 좀 과금을 이렇게 책정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질문 좀 비슷했는데 사실은 이게
후반에 좀 운영적인 이슈로 좀 많이 좀 성적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실 성적이 올해 나온 게임 중 다들 성적이 초반에 좋았잖아요.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좀 인기로 생각을 하는데 저게 좀 좋은 게임을 선정하고 좀 개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좀 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퍼블리싱에서 그 정도로 성과를 내기가 다들 좀 어렵잖아요. 최근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퍼블리셔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게임을 초기부터 같이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게임을 좀 같이 개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QA나 운영이나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쌓아가는 부분이 좋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올해 출시된 게임들이 공통적으로 데이트링 차이를 좀 제외하면은 반짝 흥행은 했지만 장기 흥행을 못 끌어왔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 2나 뭐 이런 큰 업데이트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보고 있고요. 그 처음에 회사 설립하고 나서 드래곤 플라이트 만들고 나서 이제 시작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 진행하셨을 때 어쨌든 회사가 모바일 게임 좀 중심이었고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좀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좀 니즈를 좀 보여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콘솔까지 지금 영역이 확대가 됐잖아요. 뭐 확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 기조가 문제없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온라인 게임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뭐 또 따로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온라인 게임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 저희는 재밌는 게임이라면 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어떤 게임이고 어떤 영역이고는 이제 각 팀과 각 디렉터분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추 좀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5질문 정도 세 질문 정도는 괜찮은데 세 질문만 추가로 더 받고 그러면은 인터뷰를 그 올해 퍼블리싱 원년으로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갔는데 점수를 매겨보신 건 몇 점 정도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꼭 점수로 얘기해 네. 주실까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잘하고 싶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왜 이 점수예요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은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는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만족, 불만족이라고 하면 불만족 쪽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 질문으로서 올해 그동안 드래곤 플라이트 이후로 계속 이제 팬들런도 그만했었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은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 않았잖아요. 올해부터 이제 활발한 활동하면서 게이머들, 유저들 많이 만나 어떻게 보면 게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사실 이제 저희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저희 게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더 좋은 게임, 더 좋은 라이브 서비스로 보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냥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인데 그럼 네스트플로어가 유저들한테 좀 어떤 기업으로 기억됐으면 좋나요? 저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뭐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